저희 항상 궁금해하는 거 집값. 네, 서울 집값. 집값은 한번 그래프를 좀 볼까요? 네. 그냥 제가 막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책이에요. 제 독자적으로는 이제 세 번째 책이 출간이 돼서 네. 또 이런저런 또 좀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빨간 게 서울, 그리고 주황색이 경기도, 네. 그리고 보라색이 인천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네. 수도권만 이렇게 좀 모아놨고요. 네. 0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이 데이터는 이제 KB에서 제공을 하는 네.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좀 보기 쉽게 네. 그렇게 좀 해 놓은 거고요. 네. 올랐다 내렸다 뭐 그냥 항상 네. 수도권은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특히나 수도권은 이렇게 좀 뭐 낙폭이 좀 커요. 네. 이렇게 이때 막 올랐다가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네. 이때 또 엄청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 안에서는 야, 이때가 정말 많이 올랐나 보다 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가려진 왼쪽에 또 네. 가려진 부분이 또 있어요. 왜 가려졌냐면 이제 KB에서는 경기도에 대한 데이터는 이 이전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한 군데 이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왼쪽이 가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상승했던 사이클도 98년도부터 올랐었거든요. 98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 정도를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때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네. 한 5년, 6년 이제 하락을 했다가, 근데 하락은 좀 폭이 작죠. 네. 그리고 또 03년, 그러니까 2013년, 14년 뭐 요때부터 이제 또 이만큼 올라왔던 거예요. 네. 가격이 수도권이. 최근에 제가 겪었던. 네네. 이때는 한 8년? 이제 과거 상승 사이클보다 조금 짧았지만 네. 상승한 폭은 굉장히 컸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하락도 격렬하게 했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왜냐면은 이때는 그 5년, 6년 동안 요만큼 떨어진 거였거든요. 서서히 이렇게.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요, 한 1년 정도, 1년 동안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격렬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네. 지금도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약간의 하락을 아직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가격 위치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가격 이제 위치. 경매 투자를 할 때도 이제 뒤에 가서 쭉 얘기들이 나올 건데, 네. 야, 그럼 지금이 비쌀 때냐 쌀 때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점을, 이 선이 뭐냐면 네. 그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네.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거든요. 네. 아파트 가격도. 네. 그러니까 마치 물가가 거의 직선 형태로 쭉 우상향을 하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듯이 결국 실물 자산인 아파트도 오른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봤을 때 네. 물가 오르는 것보다 때로는 훨씬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합을 하다가 하락을 하다가 네. 그러면 위치가 또 물가보다 더 아래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위에 있는 시기도 있고. 한참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물가지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인천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야,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물가 지수보다 더 밑에 있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했네. 서울은, 야,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위에 있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서울은 가격 위치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는 뭐 중간 정도? 인천은 오히려 낮네?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5년, 6년 동안 하락한 그 폭보다 더 많이 1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네.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네. 이제 뭐 지방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고요. 네. 수도권에 대한 얘기를 네. 먼저 좀 하자면 네. 이렇게 요런 가격 위치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쉽게 얘기해서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서울 평균이 뭐 17이다라는 거는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17년 동안 내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지표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점이 나오고, 그리고
연봉은 계속 오르거든요, 소득은. 네. 소득은 항상 그 물가 오르듯이 꾸준히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같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이 PIR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수평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 오르는 만큼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 이게 수평이 유지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건 가격 위치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PIR 수치로 봤을 때 많이 떨어졌어도 여전히 서울은 높다. 높다. 네, 상대적으로 이 평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PIR이 다시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떨어지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도 이제 보합을 유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PIR 수치는 내려가겠죠. 서서히.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봤을 땐 하락의 폭이 단기간에 엄청 컸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은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쭉 빠져서 PIR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게 좀 보합을 유지를 하면서 네. PIR이 내려가지 않을까. 음. 그러면 이제 제 전망은 네. 요 정도 가격대를 일정 시간 동안,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또는 7년이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어떤 입주 물량이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일정 기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가격대, 그러니까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대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전망이에요. 지금 격렬하게 빠지긴 했지만 이게 네. 여전히 상단에 그렇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서울은 워낙 넓잖아요. 또 네, 25개 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또 서울 중에서는 이미 많이 빠진 지역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강남 뭐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때 가격만큼이나 더 반등을 한 아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떨어진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후레기님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으세요? 많이 올랐던 게 아무래도 그렇죠. 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생각을 그렇게들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냐면은, 네. 야,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강남은 안 떨어졌어. 강남 불패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무조건 떨어져라고 제가 뭐 단언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높은 가격에 위치해 있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대로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좀 보합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서울, 인천, 그리고 요 중간 정도에 이제 경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천은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서울이랑. 심하게 네. 올라갔다 심하게 떨어졌네요. 네, 심하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위치도 거의 평균이랑 비슷한 수치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네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음.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인천은 왜 서울 경기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빠졌다가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인천도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송도라든지 특히나 이제 송도, 그리고 이제 뭐 서구의 뭐 청라나 그 일부만 조금 반등을 했고, 나머지들은 반등을 거의 못했어요, 인천은. 그 서울 경기가 막 오를 때, 반등을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이제 가격 위치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왜 반등을 못했느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반등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지금 그래프상도 살짝 보이시죠? 약간 좀, 이렇게. 예, 약간 좀. 네. 차라리 지금 현재 뭐 투자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인천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천은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관망이나 지지부진한 느낌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배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같이 지금 좀 많이 내려온 데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지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나올 건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매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러네요. 이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효율적인 거 맞아요. 근데 딱 보셔도, 야, 그럼 서울보다는 네.
그러니까 투자로 봤을 때는 야, 인천이 더 괜찮겠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 딱 이거만 봐도 네. 서울 좀 빡센데?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나올 얘기를 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서울 경기는 네.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근데 이제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경매로 싸게. 이제 얼마나 싸게 그럼 낙찰을 받을 수 있느냐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뒤에서 바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얼마나 싸게 낙찰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뭐 내 집 마련 타이밍.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은 무조건 경매로 싸게, 싸게 사는 게 지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요소도 좀 가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다주택자 배제된 시장이 지금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주도 이렇게 경매로 좀 접근할 시기이다 지금은. 수도권은요? 수도권은. 네. 서울이네요. 네, 서울인데요. 어. 보통 얼마나 싸게 그럼 경매로 낙찰이,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네. 그러니까 여기 뭐 4월 2일 날 낙찰된 건이거든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따끈따끈한데 여기 시세가 9억 8천. 현재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 9억 8천이에요. 그리고 뭐 이게 뭐 터무니없이 그냥 호가가 아니라 뭐 9억 4, 5천 정도에 이미 얼마 전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수도권이 다 수치들이 그 데이터들이 막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또 뉴스나 뭐나 이런 걸 보시면은 뭐 다시 반등을 하네 안 하네 막 뭐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 부동산에 막 가서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 요 가격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9억 8천이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서울은 좀 생각보다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느낌 바로는. 그렇죠.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9억 한 3천? 9억 3천. 2천, 3천만 그러니까 한 5, 6천 정도 좀 네. 저렴하게 낙찰이 될 것이다. 네. 그럼 그 정도라면은 후레이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거 사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뭐 시세 대비 4, 5%만 싸게 사도 서울이니까 좀 땡큐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경매를 하세요. 왜요? 네. 왜요? 8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러네요. 네. 8억 6,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거 뭐 권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네. 근데 매우 평범한 물건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네, 그러니까 제가 하자를 치유해야 되거나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낸 책이 완전 경매 이제 초보,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을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좀 쉬운 거, 그리고 이제 뒤에서 약간 어려운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그 파트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의 한 9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90%에 해당되는 물건의 유형이거든요, 지금. 이 건이. 그럼 그 90%만 알아도 이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뭐 전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5천에서 네. 한 1억 5천 사이. 그리고 이제 뭐 한 20억대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비싼 물건들은 뭐 한 3억 뭐 이렇게 해도 싸게 낙찰이 되고 그래요. 요즘 경매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장. 예를 들어 이런 물건을 실거주로 접근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네. 12억, 13억 했던 거를 네. 지금 보면 한 9억 5천 정도에 지금 다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8억 6천 5백에. 네. 13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네. 이 아파트가. 네. 이제 그러다가 이만큼 빠져서 이제 9억 뭐 중후반 정도의 시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도면은 많이 하락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요 아파트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좀 보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지금 분위기가 막 좋아서 다시 막 오른다? 뭐 여기서 이제 다시 10억대가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계속 올라가서 그럼 다시 이 가격이 될 것이다.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제법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PIR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상승을 할 만한 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낮은 가격 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냥 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마냥 기다린다. 그럼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좀 이게. 애매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언제가 제일 내 집 마련 서울이 제일 좋을 때냐? 이거는 지금 그 누구도 아마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전망대로 계속 이런 상태 보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경매로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그것도 이만큼 낮은 뭐 과거에 비해서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더 1억 넘게 싸게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거는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내 집만 하시는 분들이 또 내가 샀는데 또 떨어지면 또 전전긍긍 그렇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또 마진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서 아파트 유형마다 좀 다른데요. 네. 지금 요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낙찰 받은 위치가 이제 뭐 8억 거의 한 요 정도 대예요. 요 정도 대. 요 낙찰 받은 가격보다 더 하락을 할 것이다. 저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요. 그럴 가능성은. 그리고 이게 서울이고 네. 뭐 이제 뭐 경기도, 인천 다 봐야겠죠. 네. 이게 이제 경기도고요. 경기도 중에 이제 의정부시. 네. 의정부시인데 요건 가격대가 이제 확실히 의정보다 보니까 싸죠. 네, 싸고 이 아파트의 시세가 4억 4천이에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격대에 실거래도 됐었고 4억대 정도. 네. 네. 4억 뭐 한 초반 정도. 네. 근데 낙찰가를 보시면 3억 1,500. 이것도 한 1억 2, 3천 정도 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고 또 입찰이 18명인데도 이렇게 네. 싸게. 네, 맞아요. 아, 이거 짜릿했겠다. 18명 중에. 굉장히 짜릿했죠. 이 정도면은 정말 낙찰 잘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것도 이제 4월 2일 날. 바로 이제 지난주에 낙찰이 됐던 건이고요. 요즘 그러네요. 경매 시장 분위기가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인천도 한번 봐야겠죠. 인천은 인천. 레미안 부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쪽 지역도 이제 뭐 부평이면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울에 출퇴근을 할 만큼의 또 접근성도 좀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싸게 나온 매물이 7억 9천이에요. 근데 6억 7,100. 이것도 많이 싸게 낙찰이 됐죠. 그죠? 네.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너무 재밌죠? 재밌네요. 항상 경매는 이렇게 결과만 보면 되게 재밌어. 맞아요.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질 가능성은 이제 더더욱 인천은 더 희박해 보이고요. 네. 하여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